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등기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보았어요. 자, 1장과 2장인데 1장과 2장에서는 시험 문제가요.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한 두 문제. 적게 나오면 한 문제만 나오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너무 깊이 들어가지는 마시고요.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내용들 그렇게 쭉 이렇게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시험 비중이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한번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부터는요, 이제 본격적인 등기 절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192페이지 보시면은 등기 절차 총론해서 본격적인 등기 절차가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죠. 3장의 등기 절차 총론이 바로 그 등기 일반적인 이제 절차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등기 절차에서 굉장히 기본적인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자, 등기는 소유권, 소유권 유예 권리 여러 가지 권리에 관한 이제 등기 절차들이 다 틀리게 나타나는데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소유권 이전 등기고 그 중에서도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장 중요한 등기이기 때문에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중심으로 해서 커다란 우리 등기 절차를 보는 거죠. 등기 절차와 관련돼서요,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거의 다뤘어요. 따라서 이 시간에는 기본 강의에서 했던 내용은 간단하게 이제 확인을 하면서 책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넘어가고요. 기본 강의에서 미처 다루지 않았던 내용들, 자, 그런 내용들 중심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이기 때문에 자, 요런 거죠. 이제 갑이라는 매도인과 을이라는 이제 매수인이 X물건 10억 원으로 매매를 한다. 4월 1일 날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4월 30일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자 한다. 최초의 소유자가 갑이었다. 그러면 갑 앞으로 지금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거죠.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만약에 되어 있는 것을 전제라고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걸 전제라고. 보존 등기 절차는 우리가 뒤에서 또 다루게 되는 거죠. 자, 이 상태에서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요구를 하는 거죠. 보존 등기 상태에서 이해서 을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죠. 자, 보존 등기할 때는 등기 원인을 적지 않지만 그 이외의 등기들은 다 등기 원인을 적어요. 자, 매매가 등기 원인이니까 매매죠. 자, 그러면 이때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이 절차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등기 절차의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게 되는 거죠. 자, 먼저 184페이지 보시면요. 등기는 원칙적으로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즉, 등기관이 직권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외부에서 어떤 신청이든지 단사자의 신청이나 관공서, 다른 관공서에 이렇게 촉탁이 왔을 때 등기를 하는 거죠. 자, 1번 보시면은요. 등기 신청의 당사자. 가장 원칙적인 것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럼 이때 등기가 됨으로써 이득을 보는 이 사람 우리는 등기 권리자, 매수인이 되겠죠. 등기가 됨으로써 등기부상 권리를 잃는 사람, 등기부상 손해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등기 의무자라고 하고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를 합쳐서 우리는 등기 당사자라고 하는 거죠. 당사자. 자, 등기는 원칙적으로 그 등기의 진정성 보호를 위해서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 의무자와 공동으로 신청하도록 하는 거죠. 자, 이때 양가로 2번 보시면은 우리 등기법상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는요, 이 등기부만 보고 판단해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권리로만 파악을 하는 거죠. 이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든지 부동산에 대해서 이 등기부상 이득을 얻는 사람, 이런 사람이 등기 권리자고, 등기부상, 그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상실하는 사람, 부동산에 대해서 손해를 보는 사람, 손실을 보는 사람을 등기 의무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의 공동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자, 밑에 표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우리 기본 강의 때 하나하나 따지지는 않았지만은 기본 강의 뒤에 있는 내용들까지 하다 보면은 당연히 다 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보죠. 그러면은 우리가 기본 강의 했던 내용을 이제 복습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는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자, 불법 말소된 소유권 이전 등기의 말소 회복 등기요. 자, 그러면은 이전 등기할 때는 을이 등기 권리자지만은 말소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 말소를 할 때는 다시 매도인 갑이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매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요. 근데 다시 을 앞으로 등기를 회복을 합니다. 회복할 때는 다시 매수인이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그래서 말소된 소유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자, 밑에는요, 갑을 병, 이렇게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요, 병명의 등기를 말소합니다. 병명의. 자, 갑이 최초의 소유자고, 이 을, 그 다음에 3병 앞으로 이전된 등기에서요,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지만, 현재 소유자가 갑일 때요, 이 등기가 무효예요. 무효이기 때문에, 을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한 병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어요. 자, 그러면 이때 갑이 소유자이기 때문에 갑 명의로 회복하는 방법은 병으로부터 진정명 회복을 등기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도 할 수 있고요.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말소에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요. 갑을 병해서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지금 병의 등기의 말소를 이제 합니다. 그럼 말소를 할 때도요. 공동신청이죠. 자, 그러면은 말소가 되면은 등기부상 소유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누가 됩니까? 을이 되는 거죠. 을. 그래서 병의 등기의 말소는요. 을과 병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을도 소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을이 말소 등기를 신청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면은 결국 소유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갑이잖아요. 갑. 그러면 을과 병이 공동을 해야 되는데 을이 만약에 신청하지 않으면요. 갑이 을을 대위해서 공동을 신청해요. 이 대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소에서는 결국 갑과 병이 가요. 등기 의무자는 병이 될 것이고 등기 권리자는 을이 될 텐데 갑이 을을 대신해서 가가지고 이 등기를 말소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을 병으로 이전 등기된 상태에서 소유자가 갑인데 병 등기 말소할 때는 갑이 을을 대위해서 이렇게 말소하는 형식을 취하게 돼요. 원래는 을이 해야 되는데 갑이 을을 대위해서 공동으로 신청해서 말소를 합니다. 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등기 의무자는 병이 될 것이고요. 등기 권리자는 을이 될 텐데 다만 갑은 을을 대위해서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말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요, 오른쪽에 있는 갑이 을을 대위해서 말소하는 형식을 취하게 됩니다. 을이 말소를 신청할 일은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갑이 을을 대위해서 말소하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라는 거죠. 가로가 더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 밑에는요,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저당권의 말소예요. 이것은 우리가 저당권 등기에 썼던 것이죠. 갑이 소유자인 상태에서 A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됐다는 거죠. 그래서 E에서 을 앞으로 이전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갑이 돈을 갚았어요. 그러니까 피담보 채권액을 공제하지 않고 만약에 매매대금을 전부 다 지급했으면 갑이 A한테 돈을 갚는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 등기를 이제 말소를 할 텐데요. 이때 말소는 현재의 소유자는 당연히 어떻습니까? 소유권에 의한 물권요청권에서 말소를 청구할 수 있지만은 더 나아가서 종전 소유자. 갑은 소유자는 아니지만은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로서 갑도 A를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말소를 청구한다는 것은요. 을이 A와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고 종전 소유자인 저당권 설정 당사자였던 갑도 말소 등기를 A와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는 A가 되지만 저당권자가 되지만 등기 권리자는 현재의 소유자뿐만 아니라 저당권 설정 계약의 당사자였던 종전 소유자도 등기 권리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등기 의무자는 저당권자지만 등기 권리자는요. 제3자에게 이전됐을 때는 저당권 설정자였던 전 소유자도 되고 제3취득자 현 소유자도 가능하다는 거죠. 저당권 할 때 했던 거죠. 자, 그 밑에는요. 저당권이 이전된 경우죠. 그래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데 A 앞으로 설정되어 있는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저당권이요. B에게 이전됐어요. 저당권이 이전됐다. 저당권 이전이니까 이것은 부기 등기로 했겠죠. 자, 그러면은
돈은 누구한테 이 사람이 이제 양돈이 되겠죠. 저당권의 양돈이 될 것이고 양수인이 돼요. 채권은 채권은 누가 갖는 겁니까? B가 갖는 거죠. 저당권 이전됐을 때는 종전 저당권자 표시는 말소 표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현재의 저당권자, 채권자는 B이기 때문에 값은 B에게 이제 변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양수인과 설정자가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하는 거죠. 말소를. 양도인이 아니에요. 양수인과 공동으로. 그러니까 양수인이 말소를 하는 거기 때문에 양수인이 등기 의무자,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한다. 다만 이때 공동으로 신청해서 말소를 신청하는 그 대상은요. 말소의 대상은 이전 등기가 아니라 주등기인 설정 등기의 말소를 신청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기등기는 이제 직권으로 말소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말소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저당권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이 등기 의무자가 되고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가 돼서 공동 신청이고, 다만 이때는 설정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지 이전 등기의 말소를 신청하는 게 아니다. 설정 등기가 신청해서 말소되면 이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요. 밑에는 제한 물권 등기를 설정자인 소유자가 불법 말소한 후 소유권 이전 등기된 경우에 제한 물권 등기의 말소 회복 등기예요. 자, 만약에 이거 보죠. 요 내용이 되겠죠. 저당권이요. 갑이라는 사람이 설정을 했어요. 그래서 A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게 말소가 된 상태에서요. 다시 이해해서 을 앞으로 이전이 됐어요. 근데 이 말소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거예요. 부적법하게 말소돼서 이것을 회복하려고 합니다. 다시 1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게 되겠죠. 이렇게. 원래 이렇게 되겠죠. 2에서 1번 말소. 그 다음에 말소 회복 등기는요. 이렇게 하겠죠. 3에서 1번 회복. 말소 회복 등기. 원래 1번이었기 때문에 부적법하게 말소됐으니까 1번을 그대로 사용해서 A 앞으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겠죠. 자, 이때 저당권 설정 등기에 있어서 등기 권리자는 A가 되겠죠. 회복을 하니까요. 그럴 때 등기 의무자는 누가 되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되느냐. 누구와 공동으로 말소 회복 등기를 하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래서 등기 권리자는 간단하죠. 제한물권자, 제한물권을 회복하기 때문에 제한물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될 것이고요. 등기 의무자는요. 여기에 당초의 소유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쓰세요. 좀 더 정확하게는 말소 회복 등기를 할 때 그 상대방은요. 말소 당시 소유자예요. 말소 당시 소유자. 이게 이제 정확한 표현이 됩니다. 말소 당시 소유자. 현재의 소유자가 아니에요. 현재의 소유자가 아니라 말소 당시의 소유자를 상대로 말소 회복 등기를 합니다. 자, 그럼 보죠.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요. 말소가 된 다음에 먼저 말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전 등기가 됐어요. 그럼 현재의 소유자는 을입니다. 그러면 말소 회복 등기할 때 등기 권리자는 A가 될 것이고요. 그 상대방은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니까요. 말소될 당시에는 갑이 소유한 상태에서 말소가 됐잖아요. 그리고 소유권 이전됐죠. 현재의 소유자는 을이라고 하더라도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는 갑이었으면 이때는 갑을 상대로 말소 회복 등기를 청구해요. 갑과 A가 공동 신청해요. 현재의 소유자가 아니죠. 그런데 다만요. 갑에게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먼저 됐어요. 이전 등기가 되고 말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전 등기가 되고 말소가 됐으면 말소 당시의 소유자는 누구였습니까? 을이죠. 을이 소유한 상태에서 부적법하게 말소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말소 회복 등기는요. 말소 당시의 소유자였던 을을 상대로 말소 회복 청구를 해요. 그러니까 을과 공동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거죠. 여기서는 자, 말소가 되고 소유권이 이전됐다고 했으니까요. 말소 당시의 소유자는 갑이니까 갑을 상대로 말소 회복 등기를 신청해서 갑과 공동을 하지만은 만약 여기서 왼쪽이 어떻습니까?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에 말소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는 말소 당시의 소유자인 현재의 소유자 을이 상대방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정확하게 이제 표현이죠. 말소 당시의 소유자예요. 말소 당시의 소유자는 현재의 소유자일 수도 있고 종전 소유자일 수도 있는 거죠. 말소 당시의 소유자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밑에는 환매특약 등기인데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에 환매특약 등기를 하지를 않았죠. 그래서
환매는 여러분 민법의 특수한 매매에서요. 매도인이 팔았던 것을 다시 되사하는 게 환매예요. 그럼 다시 되사하면은요. 되사면은 팔 때는 갑이 등기 의무자지만 다시 되사하기 때문에 때는 또 매도인이 다시 등기 권리자가 됩니다. 등기 권리자. 그러니까 매도인이 다시 등기 권리자가 돼요. 환매는 우리가 뒤에서 다루게 됩니다. 자, 밑에는 저당권, 지상권, 전세권을 설정하는 등기에 있어서는요. 설정하는 등기 어떻습니까? 제한물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그 설정됐던 제한물권을 말소할 때는 제한물권자가 다시 등기 의무자가 될 것이고요. 그렇죠? 지상권 말소도 마찬가지고요. 밑에는 이제 전세금을 증액이나 감액을 할 때요. 자, 전세금을 감액을 하게 되면 전세권자가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세권자가 등기 의무자. 증액할 때는 반대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세권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죠. 채권 채권이나 피담보 채권액을 증액 감액하는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 기본 강의에서 배웠던 내용들을요, 이제 지금은 좀 더 종합적으로 이제 다루고 있어요. 자, 밑에는 오른쪽에 195페이지 나머지는 넘어가시고요. 그냥 양가로 3번 보시면은 등기 청구권과 등기 신청권이 있는데, 자, 등기는 원칙적으로 어떻습니까? 공동신청이라는 거죠. 공동신청. 자, 공동신청이니까 혼자서는 등기를 신청할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혼자서는 신청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협조가 필요하죠. 그러면 상대방에게 등기 절차의 협조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우리는 등기 청구권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럼 매수인은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게 되겠죠. 이전 등기 청구. 이전 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청구권을 갖게 되고요. 매도인도요. 매도인도 등기 의무자죠. 이 사람은. 그러니까 갑은 등기 권리자고,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의 이전 등기 청구권을 행사를 통해서 매도인과 공동 신청을 할 수도 있고요. 자, 갑이라는 사람은 매도인이니까 등기 의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도 어떻습니까? 혼자서는 못해요. 갑이 혼자서 이전 등기도 못해요. 등기 의무자도. 그러면 갑도 을과 공동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을에게 등기 절차에 협조할 것을 요구하는 권리. 이것을 우리는 등기 인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죠. 등기 인수 청구권. 그래서 등기 권리자의 이전 등기 청구에 의해서 공동 신청이 이루어지든 아니면 등기 의무자의 등기 인수 청구권 행사를 통해서 공동 신청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넘기시면 우리가 동그라미 3번만 보시면 되는 거죠. 보통 등기 청구권은요, 이제 개인이 개인한테 요구하는 권리인데 보통 등기 권리자가 행사하는 게 일반적이겠지만 등기 의무자도 이렇게 등기 인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오른쪽 보시면요, 이렇게 공동 신청에서 이루어지는데 신청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요,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사람들만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 이것을 우리는 적법한 자격을 우리는 적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양가를 1번 보시면 등기 신청 적격이 인정되는 자로는 세 경우가 있죠. 자연인, 법인,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 그래서 자연인은 등기 명의이 될 수 있으니까 등기 신청 적격이 있다는 거죠. 자연인은 생존하는 사람을 말하기 때문에 출생하기 전에 2번에 태아는 등기 신청 적격이 없어요. 그러나 첫 번째 줄은 맨 오른쪽 보시면 외국인도 등기할 수는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외국인도 가능은 해요. 그리고 반가로 2번 법인도 권리 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등기 신청 적격을 가져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요, 법인과 동일하게 권리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는요, 광역자치단체인 시도,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있죠. 그래서 두 번째 줄 오른쪽 보시면은 읍면동리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등기 명인, 등기 신청 적격은 없어요. 다만 밑에 있죠. 동리 같은 경우에는 동리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지만은 동이나 리가 비법인 사단을 구성하게 되면은 비법인 사단으로서 등기 신청 적격을 가질 수는 있다는 거죠. 비법인 사단은 등기 신청 적격이 있으니까. 따라서 비법인 사단을 이룰 때는요, 비법인 사단으로서 그 맨 마지막 줄에 있죠, 동명이나 리명의로 등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물론 신청은 대표자가 가서 신청하겠죠. 그다음 3번 보시면요. 우리 민법상 조합이요. 자,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들의 합유 등기를 하는 것이지 조합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특별법상의 조합이요. 두 번째 줄이죠.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농지계량조합, 재건축조합. 자, 이런 특별법상의 조합들은 실질이 사단이라는 거죠. 사단. 사단이기 때문에 법인화가 되겠으면 법인으로서, 법인화가 안 돼 있으면 비법인 사단으로서 그 등기 신청 적격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별법상 조합은요, 사단이다라는 거죠. 사단이에요. 사단. 사단이기 때문에 그 명의로 등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방가로서 한번 보시면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도 권리 능력은 없지만 등기 신청 적격을 갖는다라는 거죠. 밑에서 두 번째 줄 보시면 대표적인 예가 종중, 문중 뭐 이런 거, 교회 이런 거죠. 여기 해당됩니다. 맨 밑에 보시면 뭐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뭐 관리단, 여러분 집합건물법에서 외우시는 거죠. 민법, 뭐 관리단, 그렇죠. 그 다음에 자연불화국으로서 동리도 비법인 사단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넘기시면은요, 비법인 사단의 이제 등기 신청 방법이 나오는데요.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은요, 방문 신청은 가능해도 전자 신청은 할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신청 방법 시간에 배우는 거죠. 비법인 사단도 법인 등기가 안 돼 있지만 적어도 법인으로서 실질은 갖춰야 돼요. 실질은. 그래서 그것을 심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방문 신청만 된다고 했죠. 그리고 특히 그 니은 보시면요, 신청 정보, 신청과 관련돼 가지고 신청은 이제 대표자가 와서 합니다. 대표자가. 그러면은 신청서에는요, 대표자가 와서 할 텐데, 우리가 이런 거 했었던 거죠. 본인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본인에 있어서 대리인이 있고요. 대리인이 와서 신청한다든지, 법인에 있어서 대표자가 와서 신청을 할 때, 또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에 있어서 또 그 대표자가 와서 신청을 할 때요. 자, 그러면은 신청서에는요, 신청하는 사람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신청서에는요, 본인 명의, 법인 명의,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서에는 본인도 적고, 법인 적고,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도 적습니다. 나아가서 신청서에는 신청하는 사람도 적어요. 그러니까 대리인도 적고, 그 다음에 대표자도 적고, 그 다음에 여기 대표자도 적습니다. 신청서에는 다 적어요. 다 적어요. 그런데 등기부에는요, 등기 기록에는요, 본인 이름만 쓰지 대리는 따로 등기부에는 기록되지 않죠. 등기부에는 본인 이름만 쓰지 법무사 이름까지 쓸 필요는 없어요. 신청서에는 법무사 이름을 쓰는 거고요. 또 그리고 법인에 있어서도요, 법인 명의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그냥 법인만 등기부에 기록되지 대표자까지 기록하지는 않아요. 등기부에는. 그러나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대표자까지 등기부에 기록을 한다는 거죠. 등기부까지. 그 이유는 법인에 있어서 이 대표자는 법인 등기부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 같은 경우는 법인 등기부가 따로 없으니까 그 대표자를 등기부에라도 기록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신청서에는요, 지금 보시면 대표자, 그 대표자였습니까? 이 사람도 등기부에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까지 적어요. 여기 신청서에는 대리인과 대표자도 신청서에 적지만 이 사람들은요, 주민번호까지 적지는 않아요. 성명, 주소만 적으면 됩니다. 신청서에. 성명, 주소만 적으면 되지만 여기 대표자는 등기부에도 기록하기 위해서요, 주민등록번호까지 적습니다. 자, 이 정도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첨부정보와 관련돼서요,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에 신청할 때는 기억 보시면은 우리는 법인 등기는 안 돼 있지만 실질은 법인이다 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정관이나 그 밖에 규약을 반드시 들고 가야 돼요. 정관이 있어야 적어도 법인의 실체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대표자가 와서 신청을 할 테니까요,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할 자격증명 정보를 가져가야 되겠죠. 자격증명 정보. 다만 근데 옆에 보시면요, 등기되어 있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신청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을 명의로요, 갑에서 을 명의로 이전 등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전 등기를 하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법인이에요. 아니면은 법인 아닌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법인 아닌 사단입니다.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요,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은 등기부에 대해 대표자도 기록이 된다 그렇죠.
법인 같은 경우는 대표자를 기록하지 않지만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은요. 대표자도 기록을 해요. 이때 대표자가 A라고 해보죠. 법인 아닌 사단, 법인 아닌 재단은 대표자 A도 기록돼 있어요. 그럼 이때요. 을이라는 사람이 이 법인이요. 다시 사함에서 병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합니다. 이 사람 뭐 자연인일 수도 있어요. 자연인. 그럼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이때 신청도 대표자가 와서 신청을 하겠죠. 대표자가 와서 신청을 하는데요. 대표자 이름이 써져 있잖아요. A라고. 그러니까 을에서 병으로 이전 등기 신청을 할 때는요. 대표자가 와서 신청을 할 텐데 대표자가 동일한 사람이에요. 동일한 사람이면 대표자 A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자기가 대표자라는 것이 등기 기록에 의해서 이미 증명되고 있으니까 또 대표권 증명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근데 최초의 대표자 이름을 적을 때는 이때는 자격증명 정보를 가져와야 되겠죠. 내가 대표자라는 것을. 그런데 이미 대표자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이 대표자로서 신청할 때는 등기부에서 증명이 되기 때문에 따로 가져갈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등기가 되어 있으면은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으로서 대표자가 등기되어 있으면은 자격증명 정보를 또 가져올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디귿 보시면은요. 디귿 보시면 갑액에서 을로 이전 등기를 합니다. 여기가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등기 권리자가 되죠. 이렇게 등기 권리자가 되는 경우에는 자, 비법인 사단에 있어서요. 그 비법인 사단이 소유하는 재산을 소유하는 형태는 그 구성원들이 총유하는 거죠. 구성원들이 공동 소유하는 총이에요. 총유물의 처분에 있어서는요. 반드시 사원총의 결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갑액에서 을로 비법인 사단이 권리를 취득할 때는요. 이득을 받는 거죠. 이득을 받기 때문에 굳이 사원총회를 거쳤다는 사원총회, 총회 결의 그 정보를 굳이 첨부 정보로 제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갑액에서 을에게로 이전 등기를 할 때는 이때는 비법인 사단이 손해를 봐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정말로 사원총회 결의가 있었는지를요. 확실하게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증명서면을 첨부 정보로 제공하도록 합니다. 만약에 총회 없이 이루어지면 이거 무효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등기 의무자로서 신청할 때는 총회 결의 정보를 제공해요. 그래서 총회 결의, 여기서 결의라는 것은요. 사원총회 결의를 말해요. 디귿 해가지고 민법 276조 제1항의 결의, 이것은 사원총회 결의예요. 사원들이 공동 소유하잖아요. 비법인 사단에 있어서 총유물은. 그래서 사원총회의 결의가 필요하고 결의가 있었다는 증명서면을 제공하는데 다만 가로 읽어보시면 이때는 법인 아닌 사단이 등기 의무자로서 신청하는 경우만 제공합니다. 이것도 몇 번 나왔어요. 2번. 등기 의무자로서 신청하는 경우만 제공을 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리을 보시면요. 여기 비법인 사단, 비법인 재단 명의로 등기할 때는요. 대표자의 성명, 주소, 주민번호까지 적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도 가져야 돼요. 대표자의 주소 증명 정보도 가져야 되는 거죠.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 그러니까 뭐 주민등록 등본이 되겠죠. 이걸 가져온다는 거죠. 그래서 비법인 사단이 신청을 할 때 있어서의 그 첨부 정보들을 좀 봤어요. 그럼 상대적으로요. 밑에 양가로 2번에 등기 신청이 인정되지 않는 것은 먼저 태아 아니고요. 읍면동리는 비법인 사단을 구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니까 등기 능력이 없고요.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민법상 조합은 조합원 명의로 합유 등기를 하는 거죠. 합유 등기라지 조합 명의로 등기하는 게 아니다. 4번 보시면은 학교는요. 하나의 시설물일 뿐이기 때문에 학교 명의로는 등기를 하지 않죠. 설립자 명의로 등기를 하죠. 그래서 국립학교는 국가 명의로,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 명의로, 그 다음에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그 사립재단법인 명의로 등기를 하는 거죠. 5번은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이런 전통사자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넘어가셔도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등기 신청 적격 있는 자의 공동 신청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요. 자, 200페이지 보시면 이제 등기에 게시해 가지고요. 방금 했던 게 반복이 되는 거죠. 등기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이 와야 할 수 있는 것이지 등기관이 직권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1번 보시면 등기는 200페이지 지금 등기 신청에서 1번이에요. 자, 등기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야 된다. 다만 예외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으면은 직권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도 가능은 하죠.
자, 그러면 가장 일반적인 절차로서 오른쪽 양가로 1번 보시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당사자가 신청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사람의 신청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언제 이전 등기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갑의 자유예요. 그래서 임의의 신청에서 이루어집니다. 임의. 신청 위에다가 임의라고 쓰시면 되죠. 하고 싶을 때 아무 때나 하면 되는 것이에요. 강제가 되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러나 두 번째 줄 오른쪽 보시면요. 다만 두 번째 줄 보시면은 때로는 등기 신청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보시면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나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등기 신청 의무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법에서 인정하는 등기 신청 의무는 부동산 등기법 옆에다가 이것은 사실의 등기, 즉 표제부 등기죠. 표제부, 즉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우리 등기법은요,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 등기 신청 의무를 규율하고 있어요.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가 배웠죠, 맨 뒤에서. 그래서 사실의 등기는 어떻습니까?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표시 변경. 그 다음에 멸실 등기가 표제비하는 거죠. 이 두 가지는 표제비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신청 의무가 있었죠. 그러면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요, 권리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는요, 신청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권리에 관한 등기에 있어서는요, 신청 의무가 없는데 이것은 특별법에서 인정하고 있어요. 특별법. 우리 등기법에는 없고요. 그러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하고 부동산 실명법에서 권리에 관한 등기도 신청 의무를 규율하고 있는데 부동산 실명법은 여러분이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하게 되는데 그냥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부동산 실명법에서 실명 등기를 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우리는 첫 번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나와 있는 신청 의무 정도만 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넘기시면은요 구체적인 이해가 있는데 자, 부동산 등기법상 신청 의무 옆에다가 이렇게 쓰면 돼요. 사실의 등기, 표제부 등기, 부동산 표시에 관한 등기 이런 거 다 똑같은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만 신청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권리에 대해서는 신청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권리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기법은 권리에 대해서는 신청 의무를 규율하고 있지 않고 사실의 등기만 규율하고 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하고요. 동그라미 2번이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에 관한 내용이에요.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1번 보시면 토지의 분할 합병. 2번 보시면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 자, 뭡니까? 면적의 변경이 생기는 거죠. 뭐 지목이 변경되었다든지 이런 거죠. 그래서 1번하고 2번을요. 그냥 옆에다가 쓰면 돼요.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쓰면 돼요. 그러면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는 우리가 뒤에서 다뤘죠. 1개월 이내에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죠. 그 다음에 3번은요. 3번은 멸실 등기. 여기 3번 옆에다가 이거는 멸실 등기라고 하면 되겠죠. 멸실 등기. 자, 멸실 등기는요. 이것도 표제부 등기로서 멸실된 때로부터 1개월. 만약에 건물이 부존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 의무를 규정하고 있죠. 뒤에서 우리가 다 다뤘던 내용이죠. 기본 강의에서요. 다만 이때 두 번째 줄 보시면 이것도 있죠. 건물이 멸실되면은 멸실된 때로부터 1개월 내에 신청해야 되는데 건물 소유자가 멸실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은 그 대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대위하여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런 것도 했던 거죠. 그리고 4번은 좀 독특한 내용인데요. 1번, 2번, 3번은 좀 다른 것이고요. 4번은 그냥 예전에 한 줄로 한번 기출된 적이 있는데 한번 보죠. 건물이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사용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건물에 대해서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용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기 때문에 그때는 표제부에다가 이것은 사용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보존 등기가 되고 있다. 즉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을 기록을 합니다. 기록을 해요. 그런데 그래서 기록을 한 상태에서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걸 기록하고 보존 등기를 일단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등기가 사용 승인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용 승인을 안 받았다고 기재된 상태에서 보존 등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 보존 등기된 건물에 대해서 건축법상 사용 승인이 떨어졌어요. 사용 승인이 떨어졌으니까요. 표제부에 어떻습니까? 사용 승인이 없다는 상태를 표제부에 기록을 하는 거죠. 표제부에 기록했던 내용을 이제 사용 승인이 났으니까 그 부분
사용 승인이 없었다라는 내용, 그 내용을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그것도 표제부에 대해서 말소를 하는 거죠. 표제부 말소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1개월 이내에 말소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축법상 사용 승인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소유권의 등기 명의에는 1개월 이내에 그 기록에 대한 말소 등기, 사용 승인을 받지 않았다라는 그 기록에 대한 말소 등기를 1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요, 표제부 등기에 대해서만 1개월 이내에 신청 의무가 있죠. 물론 부존재한 건물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고요. 보통 1개월 이내에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표제부 등기만 이렇게 인정되고 있어요. 그다음 오른쪽에는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이제 신청 의무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동그라미 1에요. 소유권 보존 등기 동그라미 치시고요. 동그라미 2에 보시면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요. 자,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이니까 권리에 관한 등기에 대해서도요, 신청 의무를 규정하고 있네요. 이것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 옆에다 쓰세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은요, 중간생략 등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특별히 만든 법이에요. 중간생략 등기 억제. 이것도 가끔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중간생략 등기 억제를 위해서 특별히 만든 법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에요. 그래서 권리에 대해서도요, 신청 의무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간생략 등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생략 등기에서요, 잠시 배웠던 내용인데, 동그라미 2번 먼저, 2번을 보죠. 자, 가백에서 을 앞으로요, 매매를 했습니다. X물건 15권에 만약에 4월 1일 날 매매를 했다고 해보죠. 자, 매매를 한 다음에요, 4월 30일 날 이때 잔금을 지급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럼 이제 잔금을 지급해야 되겠죠. 잔금 지급과 동시행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요, 을이라는 사람이 이전 등기 청구권 언제 발생합니까? 잔금을 지급해야 이전 등기 청구권이 발생을 하겠죠. 동시행 관계다 보니까요. 그러면 이때요, 을이라는 사람이 이전 등기가 가능한 때로부터 적어도 60일 이내는 이전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지만 이전 등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괜히 중간생략 등기하기 위해서 미적거리고 등기하지 않고 계속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잔금을 지급한 때로부터요, 이때로부터. 그러면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해졌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전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여기가 매매가 아니라 증여였다고 해보죠. 증여면은 잔금 지급이라는 게 없죠. 왜 증여니까 어떻습니까? 바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요, 증여를 하게 되면은 증여 계약을 한 때로부터 60일 내 이렇게 될 것처럼 보이지만요, 증여를 하면서 뭘 할 수가 있냐면요, 증여를 하면서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있어요. 시험에 합격하면 또는 뭐 누가 사망하면 이렇게 기한을 붙일 수가 있죠.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여기다 쓰는 게 낫겠네요. 만약 증여 같은 경우에도요, 조건이나 기한이 붙어 있으면은 조건이 성취된 때, 기한이 도래한 때 비로소 어떻습니까? 이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죠. 이때가 바로 효력 발생일이 되죠. 증여의 효력 발생일이 되겠죠. 그래서 편무계약, 증여가치 편무계약, 반대급부가 없을 경우에는요, 증여계약을 하고 나서도 이렇게 효력이 발생한 시점, 조건 성취나 기한 도래한 때, 이때 이전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60일 내 등기 신청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일이 아니에요. 계약 체결일이 아니라 효력 발생이 되는 거죠. 이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나 쌍무계약 같은 경우는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반대급부 지급이 완료된 때, 즉 잔금이 지급한 때가 되겠죠. 반대급부 행위 완료된 때로부터 이제 60일 내. 요게 이제 동그라미 2번을 보죠. 자,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채무를 부담해요. 쌍무계약인 경우죠. 매매나 교환 이렇게. 이럴 때는 반대급부 행위 완료되어야 비로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요, 반대급부 완료한 날로부터. 근데 계약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니까 이것은 편무계약이 되겠죠. 편무계약. 그러니까 증여와 같은 편무계약. 이건 이제 증여가 되겠죠. 편무계약 같은 경우에는 이때는 계약 체결일이 아니라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조건 성취, 기한, 도래. 이렇게 조건이나 기한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에요. 계약 체결일이 아닙니다. 효력 발생한 때. 이때로부터 60일 내에 등기를 신청하도록 하고 있어요. 60일 내에 신청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와 관련돼서 신청 의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1번은요, 소유권 보존 등기의 신청 의무를 규정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증관생략 등기를 막기 위해서 동그라미 2번에서 이전 등기 신청 의무를 강제하듯이요, 또 모두 생략 등기가 가능하죠. 최초의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존 등기 하지 않은 상태에서요, 매도를 하고 나서 모두 생략 등기, 이것도 막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모두 생략 등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중간 생략 등기라는 것은 또 모두 생략 등기, 맨 앞을 생략하는 모두 생략 등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또 보존 등기 신청 의무도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물을요, 신축을 했습니다. 자, 신축을 했으면요, 이 사람 앞으로 보존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때 이 사람의 보존 등기 신청 의무 자체에 대해서는 뭐 신청 의무 기간이 없어요. 1년 있다 보존 등기해도 되고 10년 있다 보존 등기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보존 등기 자체에 대한 신청 의무는 없는데, 갑이라는 사람이요, 자기가 보존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소유권 이전을 내용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어떻습니까? 을 앞으로 바로 보존 등기함으로써 모두 생략 등기가 가능해지잖아요, 이제. 이런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때는 모두 생략 등기 가능성이 없으니까 보존 등기 자체의 신청 의무는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이런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모두 생략 등기를 통해서 을 앞으로 바로 보존 등기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요. 이럴 때는 보존 등기 신청 의무를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요, 이미 보존 등기를 할 수가 있었어요. 건물이 완공돼 가지고 보존 등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다가 이런 계약,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이것도 60일이에요.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를 신청하여라 이거죠. 우리 등기법상 신청 의무는 1개월이지만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신청 의무는 이것은 60일이에요, 60일. 그래서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를 신청하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요, 이 계약을요, 아직 건물을 다 짓기도 전에 계약부터 체결한 거예요. 그럼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날 신청하려고 했는데 아직도 건물이 안 지어졌으면 보존 등기를 할 수 없잖아요. 따라서 보존 등기가 가능한데도 보존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지만은 아직 보존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나중에 보존 등기가 가능한 때로부터 60일 내에 보존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자, 보죠. 1번 보시면요. 자,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자는 60일 이내에 보존 등기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자, 경우가 또 다르죠. 기억 보시면요. 보존 등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했을 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이 될 것이고, 그런데 니은처럼 계약 체결 당시에 보존 등기를 할 수 없어요.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계약 체결부터 했다는 거죠. 그리고 계약 체결한 이후에 비로소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하게 됐을 때는 보존 등기 신청이 가능한 때로부터,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때로부터 60일 내에 보존 등기를 신청하라. 즉 모두 생략 등기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 신청 의무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넘기시면은 자, 양가로 2번 보시면 이제 관공서의 촉탁이한 등기죠. 그러니까 신청에서 이루어지는데 원칙은 신청 의무가 때로는 있다라는 걸 봤고요. 근데 등기라는 것은 이제 당사자 신청뿐만 아니라 다른 관공서가 요구를 해 들어와도 이제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관공서가 관공서한테 뭘 요구하면은 촉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관공서의 촉탁에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자, 관공서의 촉탁과 관련돼서는요, 밑에 이것도 촉탁 등기도 시험에 한 문제 정도가 또 출제되기도 하니까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먼저 반가로 3번부터 보죠. 갑에서 을로 이렇게 이전 등기가 이루어져요. 그런데 갑이 관공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갑에게서 을로 이전 등기 되는데 을이 관공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가 관공서일 수도 있고 등기 권리자가 관공서일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반가로 3번은요,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 또는 등기 의무자인 경우요, 즉 법률 관계의 당사자였을 때, 이때 이제 관공서 촉탁이 한 등기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공동 신청하도록 하는 이유는요, 등기 진정성 확보인데 일방이 관공서이면은요, 관공서가 거짓말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따라서 반드시 공동으로 신청할 필요 없이요. 그 관공서의 촉탁만으로요. 등기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공동 신청할 필요 없어요. 이 관공서의 그냥 촉탁만으로요. 갑액에서 을로 이전 등기가 된다는 거죠. 관공서의 촉탁만으로 갑액에서 을로 이전 등기가 될 수가 있어요. 공동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요. 등기 의무자가 관공서일 때는요. 이럴 때는 등기 권리자가 갑에게 청구하면은 물론 공동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공동으로 신청할 수도 있지만은 굳이 공동으로 신청하지 않고 등기 권리자의 청구를 받아서 관공서의 촉탁에 의해서 등기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청구에서. 또는 관공서가 등기 권리자로서 촉탁해서 자기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요. 등기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요. 등기 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서 관공서의 촉탁에서도 될 수가 있어요. 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자, 1번 보시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권리자인 경우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는 등기 의무자의 동의, 승낙, 동의란 말이죠. 승낙을 받아서 어떻습니까? 그냥 단독으로 촉탁에 의해서 등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승낙을 받아 해당 등기를 지체 없이 등기소에 촉탁해야 된다. 자, 그 다음 2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의무자인 경우에는 이럴 때는 등기 권리자의 청구에 따라 지체 없이 촉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가 관공서인 경우에는 이렇게 청구나 승낙을 받아서 촉탁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요. 반가로 1번인데요. 이때는 1번과 2번은요. 권리 의무의 당사자가 아니라 공권력의 주체로서 촉탁하는 거예요. 공권력의 주체로서. 자, 반가로 1번 보시면요. 관공서가 등기 명인 등을 가름하여 촉탁할 수 있는 등기해 가지고 먼저 보죠. 관공서 해 가지고 여기다 세무서장이라고 적으세요. 세무서장은요. 세금을 안 내면은요. 압류를 할 수가 있어요. 압류.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는데요. 여기 세무서장이 있는데 세금을 안 내요. 2억 정도 세금인데 세금이 안 냅니다. 세금을 안 내면 이게 X부동산이라고 하면은요, 세무서장은요, 먼저 이걸 팔아가지고 이제 강제로 징수합니다. 경매를 통해서 강제로 징수할 수가 있어요. 자, 경매를 통해서 강제로 징수하기 위해서는요, 먼저 갑이 딴 사람한테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처분하고 도망가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장차 경매를 하려면은 처분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막는 방법으로요, 압류를 합니다. 세무서장이. 보통은요, 일반 국민이 채권자였을 때는요, 마음대로 압류를 못해요. 승소 판결문을 가지고 이 사람은 내가 채권자라는 걸 증명해야만이 압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아직 승소 판결을 받기 전에는 임시적인 압류인 가압류밖에 못하지만은 세무서장 이런 사람들은 공권력이기 때문에요. 이런 사람들은 승소 판결문 필요 없습니다. 바로 압류할 수 있어요. 근데 세무서장이 압류하는 게 아니죠. 세무서장이 등기소에 어떻습니까? 촉탁을 하는 거죠. 압류해 주세요라고 촉탁하면서 등기소에서 압류 등기를 하는 것이지 세무서장이 직접 등기를 기록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세무서장이 등기소에 촉탁을 하는 거죠. 촉탁에 따른 이제 등기가 됩니다. 이 압류 등기가. 그런데 이때 압류를 할 때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때 압류를 하려고 했는데요,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을 해버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사망해가지고 유일한 상속인이 A예요. 그럼 상속인에게 세금 걷습니까? 안 걷습니까? 갑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했기 때문에 A가 이 부동산에 대해서 상속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걷습니까? 세금은 A가 내야 되는 거죠. 내야 돼요. 자, 그러면요. 갑은 사망을 했고 현재 소유자는 X부동산의 소유자는 A예요. A. 그러면 우리가 압류는요. 사망자 명의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압류를 하지는 못해요. 지금 현재는 소유자가 A이기 때문에 A 명의 살아있는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한 다음에만 압류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먼저 그러면 어떻습니까? A 앞으로 먼저 이전 등기를 해야 되는 거죠. 압류를 하기 전에 이전 등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하면 세무서장에 압류 들어올 테니까 A라는 사람이 어떻습니까? A라는 사람이 상속 등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러면 안 하면은 그러면 압류를 못 하느냐? 그러면 안 되겠죠. 따라서요, 세무서장은 압류를 촉탁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이 사람은 사망이고 상속인이 소유자더라. 그러면요,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이전 등기, 이것도 함께 촉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갑이 소유자인데요. 압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까? 세무서장이 압류를 하기 위해서 먼저 이해가지고 A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을 시켜버린다는 거죠. 상속을 원인으로. 그리고 3 해가지고 압류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압류도 촉탁을 하고요.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도 누가 촉탁해요? 세무서장이 둘 다 촉탁을 합니다. 이것도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촉탁. 그래서 압류 등기를 촉탁하는 과정에서요. 자 보죠. 세무서장의 체납 처분으로 인한 압류 등기를 촉탁. 압류 등기 동그라미 촉탁 동그라미. 압류 등기는 촉탁에서 이루어집니다. 이런 건 다 촉탁이에요. 자, 촉탁하는 경우에 등기 명인 또는 상속인 그 밖에 포괄 승계인을 가름하여 부동산의 표시나 등기 명인 표시의 변경 경정 이런 것들도요. 만약에 압류를 하려는데 뭐 부동산 표시가 잘못됐다고 하면요. 살아있을 때는요. 이 사람을 대신해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도 하고요. 주소가 잘못됐으면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도 다 함께 촉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요. 상속 동그라미 치면 돼요. 상속 그 밖에 포괄 승계로 인한 권리 이전 등기까지 상속 등기죠. 이것도 함께 촉탁해 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 이런 것도 촉탁할 수 있지만 상속 등기도 촉탁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촉탁할 수 있어요. 함께 촉탁합니다. 여기는 없지만은요. 상속 등기만 촉탁하는 것이 아니라 보존 등기도 촉탁할 수 있어요. 만약에요. 갑 앞으로 갑이 체납을 해가지고요. 갑이 체납을 해서 이게 작년에 또 시험 문제에 나왔던 것인데 체납을 해서 압류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압류를 세무서장이요. 등기소에 촉탁을 했어요. 이거 압류 좀 해주세요. 근데 등기소에서 보니까 이게 미등기 상태예요. 등기가 안 돼 있습니다. 등기가 안 돼 있으니까요. 이 압류에 대해서 촉탁에 따라서 등기를 하려고 했는데 보존 등기가 안 돼 있어가지고 이 사람 소유권 보존 등기가 안 돼 있어가지고 촉탁에 따른 압류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 이 보존 등기를요. 등기관이 직권으로 해주느냐? 직권으로 해주진 않아요. 우리가 뒤에서 보게 될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요. 이런 게 있었죠. 법원의 처분 제한 등기에 촉탁에 들어오는데 미등기 부동산일 경우에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해줘요. 법원은 등기관의 상급기관이에요. 상급기관에서 야 이거 감유해라 라고 촉탁이 들어오면요. 촉탁이 들어오면 보존 등기 안 돼 있네 라고 했을 때는요. 등기관이 알아서 보존 등기를 합니다. 상급의 어떤 법원에서 촉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압류 촉탁이 들어오면 감유 촉탁이 들어오면은 보존 등기를 직권을 해요. 근데 세무서장은 등기소, 등기관하고 어떻습니까? 등기관이죠. 등기관의 상급기관이 아니에요. 상급기관이 아니기 때문에요. 세무서장에 압류 촉탁을 했는데요. 보존 등기가 안 돼 있네? 그럼 알아서 절대 해주지를 않습니다. 이거는 타기관이기 때문에요. 알아서 해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존 등기가 안 돼 있으면요. 압류 등기 안 해요. 그래서 압류 등기가 왜 압류 등기 안 돼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우리 보존 등기가 안 돼 가지고 압류를 못 합니다. 라고 하면은요. 세무서장이 아 그래요? 그러면 이 보존 등기까지 함께 촉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 촉탁이 들어왔을 때는 상급기관에 촉탁이 들어왔기 때문에 알아서 보존 등기를 해주지만 세무서장은 등기관의 상급기관이 아니다 보니까요. 개별적으로 다 촉탁이 들어와야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 등기도 함께 촉탁을 합니다. 우리가 상속 등기도 함께 촉탁을 해야 되듯이 보존 등기 밑에다가요. 상속 그 밖에 포괄 승계로 인한 권리 이전 등기 밑에다가요. 보존 등기 포함 이렇게 쓰면 돼요. 보존 등기도 보존 등기. 미등기 부동산에서 보존 등기도 이렇게 촉탁이 있어져요. 촉탁. 그래서 이것서 우리가 뒤에서 배우게 될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나오는 미등기 부동산의 법원의 처분 제한 등기 촉탁이 왔을 때는 직권에 의한 보존 등기하고는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촉탁에 따라서 보존 등기도 이루어집니다. 여기서는 상속 등기만 나오는데 보존 등기도 함께 촉탁한다. 함께다 체크하시면 돼요. 함께 촉탁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방가로 2번 보시면 공매 처분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공매는 경매예요. 이 경매가요. 경매가 법원에서 하는 경매를 매각 이렇게 매각. 그런데 경매는 법원에서 하는 경매는 개인의 어떤 채권자 있을 때요. 이럴 때는 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건 매각이라고 하는데요. 세무서장이 이제 공권력이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어떤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럴 때는 이 사람들은 경매를 할 때요. 법원에 승소 판결 필요 없습니다. 바로 경매를 해버릴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압류한 다음에 바로 경매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세무서장이 경매하는 데도 힘들기 때문에 경매 뭐 이런 것까지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떤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는 채권들을 경매하기 위한 공기업으로서요, 한국자산관리공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세무서장이 가지고 있는 채권들을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넘겨버립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경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루어져요. 그럼 이때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루어지는 경매, 이런 것들을 공매라고 해요. 공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에도 경매 사이트가 있고요. 법원에도 경매 사이트가 있어요. 자, 그러면 세무서장이 압류한 상태에서 끝까지 돈을 안 내니까 결국 경매가 들어가려고 해요. 근데 세무서장이 압류가 돼 있다고 해서요. 압류가, 이게 촉탁이죠. 촉탁에서 만약에. 압류만 이제 이건 신청해서 됐고, 압류만 촉탁해서 됐다고 해보죠. 근데 세무서장 앞으로 압류됐다고 해서요. 소유권을 갑이 잃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소유권은 갑에게 있어요. 처분이 제한될 뿐이지 처분 자체가 금지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요. 갑이라는 사람은요, 사함해가지고 을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가 있어요. 그럼 현재 소유자 누구냐? 을이 소유자예요. 근데 을은 모든 사람에게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압류 채권자인 세무서장, 이 사람에게는요,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무서장에게는요, 여전히 갑이 소유자로 취급이 돼요. 갑이 소유자로 취급하기 때문에요, 갑이 채무자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기 때문에 경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공매가 들어갔어요. 공매에 들어가가지고 낙찰을 누가 받았냐? 병이 낙찰을 받았어요. 병이. 병 앞으로 어떻습니까? 낙찰을 받았으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겠죠. 그러면 이때요,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병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다라는 것을요, 병이 낙찰을 받았으니까 병 앞으로 이제 이전 등기를 해야 될 텐데, 이것은 병이요, 직접 등기고 와서 신청할 필요 없어요. 신청할 필요 없이요, 관공서에서요, 낙찰됐다는 거 알고 있잖아요. 관공서에서 이거를 다 촉탁을 합니다. 야, 병이 낙찰받았으니까 병 앞으로 이전 등기 해라고 촉탁을 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습니까? 을은 갑으로부터 이제 병의 소유권을 취득해 버렸기 때문에 을은 소유권을 상실하게 돼요. 그러니까 압류된 물건은 사봤자요, 낙찰을 경매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결국 경매가 이루어져 버리면 소유권을 잃게 돼요. 그래서 처분 자체가 금지되는 건 아니지만은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처분이 제한되죠. 그럼 이건 양립할 수 없는 데끼리 말소를 해야 되겠죠. 말소. 이거 말소를 합니다. 그럼 이 말소도 어떻게 하느냐? 관공서에서 함께 촉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경매가 끝났으니까 이 압류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 없죠. 이거 말소하세요. 이것도 다시 또 촉탁을 해요. 자, 그러니까 경매가 이렇게 끝나게 되면요. 경매가 끝나게 되면 낙찰받은 사람한테로의 이전 등기와 말소돼야 될 등기의 말소, 경매가 끝났으니까 압류는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거 말소, 이런 것들을요, 전부 다 관공서가 일괄하여 촉탁을 합니다. 한 장의 촉탁서에서 일괄하여 촉탁이 가능해요. 일괄 촉탁을 해요. 그럼 결국 어떻습니까? 병이 이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일괄 촉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매 처분을 한 등기의 촉탁, 이것도요. 그래서 관공서가 공매 처분을 하게 되면은요, 1번 했죠. 공매 처분으로 인한 권리 이전 등기. 그 다음에 공매 처분으로 소멸한 권리 등기의 말소, 이 권리 등기의 말소. 그 다음에 체납 체분에 따른 그 관한 압류 등기, 이거 말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것들도 이렇게 일괄하여 촉탁해서 말소가 됩니다. 일괄 촉탁해서. 이런 것도 다 촉탁 등기가 돼요. 촉탁 등기도 하나하나 외우시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이해만 하세요. 이게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건 아니고 가끔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 한번 이해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우리 시험을 보는 과정에서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이래버리면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도 한번 들어봤던 내용, 한번 이해했던 내용은 시험장에서 기억이 날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오른쪽에 4번 보시면요. 등기 촉탁서의 질출 방법 해가지고요. 등기 신청은요, 우리가 당사자가 할 때는요, 방문 신청 또는 전자 신청해요. 그럼 방문 신청을 할 때는요, 이 사람들이 직접 등기소에 출석해야 되는 게 원칙이다. 출석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촉탁이 한 등기를 할 때는 이런 세무서장이 직접 출석을 해가지고 촉탁서를 제출해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고요. 관공서에서 이렇게 촉탁을 할 때는요, 반드시 촉탁서를 가지고 등기소에 출석할 필요는 없고 공문으로 보내도 상관없어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보시면 관공서가 촉탁 정보 및 첨부 정보 적은 서면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등기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출석할 필요는 없고 우편으로 촉탁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우편으로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양가로 3번 보시면요, 등기관에 이제 직권에 의한 등기들이 나오는데요. 직권에 의한 등기들은
간단하게 보죠. 우리가 어차피 뒤에서 반복되는 내용이고 하니까요. 이건 예외죠. 등기는 원칙적으로 신청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지만 때로는 등기관의 직권이나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도 이루어지는데, 자, 직권으로 하는 등기의 모습들은요, 넘기시면은 많이 했던 것이니까요. 방금 했던 거죠. 방가를 1번 보시면은 미등기 죄송합니다. 자,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서 법원에 처분 제한 등기의 촉탁이 왔어요. 이럴 때는 직권으로 보존 등기를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방가로 2번은 우리가 변경 등기 시간 하는 거죠. 동그라미 1번은 등기관서의 불부합 통지죠. 그러니까 지적소관청의 불부합 통지죠. 죄송합니다. 1번은 자, 지적소관청에서 소유자 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해요. 그럼 토지의 표시 불일치 상태를 둔 상태, 불일치 상태로 그대로 두고 소유자 정리를 못 한다는 거죠. 따라서 일단은 먼저 토지의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등기관에게 불부합 통지를 하죠. 그럼 이런 불부합 통지가 왔을 때 등기관이 하는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는 직권으로 한다라고 했죠. 또 밑에 2번 보시면 행정구역 또는 그 명칭이 변경돼요. 자, 양촌리가 신공리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그 표제부의 주소가 바뀌고 거기서 살고 있는 표제부의 소재가 바뀌고요. 소재. 그다음에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 주소가 바뀌어야 되죠. 이것은 법으로 어떻습니까? 행정구역이 바뀐 것이기 때문에 다 직권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직권으로 부동산의 표시 변경, 즉 소재 변경 등기, 등기 명인의 표시 변경 등기, 즉 주소 변경 등기를 직권으로 하고요. 3번은 다만 이때 어떻습니까? 또 3번은 또 있죠. 3번은 우리가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시간에 했던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요. 등기 명인의 주소 변경이에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만 등기 권리자뿐만 아니라 등기 의무자 갑의 주민등록번호도 가져온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갑의 주소가 변경이 됐더라라고 하게 되면요. 갑의 주소 변경된 것이 갑의 주민등록번호에서 확인이 되기 때문에 갑의 주소 변경 등기는 직권으로 해준다는 거죠. 그럼 이때 이렇게 직권으로 주소 변경 등기,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만 등기 명인, 즉 등기 의무자 갑의 주민등록번호를 가져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3번 보시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 체크하셔야 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만 그 등기 명인의 주소 변경, 등기 의무자죠. 주소 변경 등기는 맨 마지막에 있죠. 주민등록번호를 가져오기 때문에 직권으로 주소 변경 등기를 한다는 거죠. 3번 우리가 또 경정등기 시간 했던 거죠. 경정등기가 일부 불일치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 잘못됐을 때는 신청해서 경정등기를 하지만은 등기관의 잘못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는요. 직권으로 경정등기를 하는 거죠. 다만 직권으로 경정등기 할 때도 등기상 이해관계인 있으면 이해관계는 승낙이 있어야 되고 이해관계인의 승낙에 따라 경정등기를 하기 때문에 직권 경정등기는 다 부기등기로 한다라고 하죠. 또 반가로 4 말소 등기는 1번은요. 우리가 각하에서요. 관할 위반에 등기하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것에 대한 등기. 즉 1호 2호는 당연무효로서 직권으로 말소한다. 2번은 등기를 말소 신청을 할 때는요. 그 말소에 대해서 등기상 이해관계는 3자가 있을 때는 그 사람의 승낙이 있어야 되고 그 3자의 승낙에 의해서 말소를 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제3자는 승낙을 했기 때문에 그 제3자의 등기는 직권으로 또 말소한다. 했던 거죠. 그래서 갑이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A 앞으로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세담보 대출을 받아가지고 B 앞으로 전세권 저당권이 3억 이렇게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갑과 A가 전세권을 말소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인 B죠. B의 승낙서를 가져야 되죠. 승낙서를 가져와서 신청해서 전세권을 말소하게 되면 그럼 B는 승낙을 했기 때문에 이 이해관계인 B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본등기를 침해하는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거고요. 자, 4번은 가처분 등기에서 했던 거죠. 그래서 가처분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어떤 권리 이전 등기가 됐으면은 가처분 채권자가 자기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말소돼야 될 등기, 가처분 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자기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도 함께 말소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말소 신청을 해서 자기의 침해하는 권리를 말소를 할 때는 단독 신청해서 말소를 하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가처분 등기는 목적을 달성했으니까요. 이때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가처분 등기 시간 했던 거죠. 그리고 5번은요. 수용이 이루어지면 어떻습니까? 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게 되면은 수용되는 토지를 제한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는 다 직권으로 말소한다. 물론 예외는 있죠. 이건 수용 시간에 했던 거죠. 6번은 환매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은 우리가 환매특약 등기를 안 했기 때문에 환매특약 등기 시간에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 우리가 다 뒤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이죠. 또 반가로분의 말소회복 등기요. 자, 부적법하게 말소가 되면 말소회복 등기를 하게 되는데 이 부적법한 말소가 등기관에 의해서 부적법 말소가 됐을 때는 이때는 직권으로 말소회복 등기를 한다. 이렇게 직권으로 말소회복 등기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따로 소를 지게 할 수는 없다 이런 게 있었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대지권 관련인데 이 대지권 등기는 우리가 맨 마지막에 집합건물의 등기 시간에 했던 거죠. 대지권 등기는 신청에서 이루어지고 만약에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등기가 되면은 토지 등기 기록 해당구, 갑구나 을구에 이 권리는 이제 대지권의 목적이 되고 있다는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직권을 하는 거죠. 두 번째 줄 맨 오른쪽에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 지금 취지라는 단어 대신에 요새는 뜻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것이 이제 공식적으로 법에 나와 있는 의미예요. 취지라는 단어 대신에요. 이런 단어 대신에 뜻이라고 쓰죠. 그래서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라는 거죠. 근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를 토지 등기로 해당구에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요. 이미 토지에 대해서만 별도의 등기가 돼 있더라. 그러면 이 별도의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를 건물 등기 기록 표제부, 그러니까 전유 부분 표제부에 하는 거죠. 건물 등기 기록 전유 부분 표제부에 토지에 별도의 등기 있다는 뜻의 등기를 또 하는 거죠. 직권으로. 우리가 집합건물법 시간 하는 거죠. 그리고 3번은 만약에요. 건물만에 대해서 전세권 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대지권 등기를 하는 경우는 이 전세권은 원래 건물만에 대한 전세권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 전세권은 건물만의 등기다라는 부기 등기를 이것도 직권으로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건물만의 뜻의 등기, 건물만의 권리라는 뜻의 등기도 직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집합건물 등기부 시간하고요. 7번은 지역권 등기는 승역지의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요. 유역지 지역권 등기는 등기관이 또 직권을 했죠. 다 우리가 뒤에서 하는 내용이죠. 8번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오른쪽에 마지막으로 때로는 예외적으로 씁니까? 신청 촉탁에 의해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등기관의 직권 또는 법원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는 나중에 우리가 이의신청 시간에 좀 다룰 텐데요. 첫 번째 줄 맨 오른쪽 보시면요. 이의신청만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이렇게 이의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이의신청을 받아주었을 때 하는 그러니까 이의신청을 법원에 합니다. 등기관의 처분에 대해서요. 이의가 있을 때는 지방법원, 그 상급기관인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데 지방법원에서 이 이의신청을 받아주게 되면은요. 법원에서 이의신청에 받아줬을 때는 법원의 이제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등기가. 그러니까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시간에 잠깐 설명드렸는데 이런 거죠.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방금 요 경우에 등기 신청을 했어요. 등기 신청을 했는데 등기관이 각하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각하를 하는데 이게 굉장히 부적법하게 각하를 해요. 부적법하게 각하를 하게 되면요. 등기관이 등기를 안 해주면 이럴 때는요. 이 신청에는요. 등기관의 상급기관인 지방법원에요. 이의신청을 합니다. 이 사람들 이유도 없이 각하를 했습니다라고 이의신청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방법원에서 심리를 해보니까요. 정말로 부적법하게 각하를 했어요. 그래서 이의신청을 받아줍니다. 받아줘가지고요. 지방법원에서 명령을 내립니다. 야, 너 왜 이유 없이 각하를 했냐? 빨리 등기를 실행해 라고 하는 명령을 내려요. 그럼 그 명령에 따라서 등기관이 등기를 이제 하게 되겠죠. 이건 지방부 상급기관의 명령이 들어왔으니까 상급기관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진 등기. 이것을 우리는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는요. 반드시 이렇게 이의신청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의신청을 받아주었을 때 하는 등기가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가 됩니다. 이의신청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의신청이라는 말이 없으면 이것은 법원의 명령에 의한 등기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의신청이라는 말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다 했던 내용들이죠. 기본 강의 시간에. 자, 여기까지 하고요. 기타 등기 신청 방법은요.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